요즘 세상의 편리함은 뭐랄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앱까지 전부 우리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하죠. 근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 이 편리함이라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건지 그 뒤에 숨겨진 대가는 없는지 말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까지 더 내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딱 꼬집는 신조어가 있죠. 바로 편리미엄.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네, 맞아요. 편리함에 프리미엄을 붙인 말인데,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더 내는 그런 소비 트렌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편리함의 가격을 매긴다. 도대체 시장에서는 이 편리함에 어떻게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거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냥 데우기만 하면 뚝딱 완성되는 간편식, 그리고 빨래나 설거지 같은 가사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의료건조기, 식기세척기, 요즘엔 또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사기 위해 기꺼이 돈을 더 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이 변화가 정말 확 느껴져요. 예전엔 차가 잘 나가냐, 엔진이 어떠냐 이런 걸 따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알아서 주차해주고 차선도 딱딱 맞춰주는 이런 편리한 옵션이 얼마나 빵빵하냐로 차의 가치를 매기곤 하죠. 그러니까 편리함이 제품의 본질, 그 핵심 가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리함에 돈을 쓰는 걸 두고 가치 소비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게 합리적인 가치 소비가 맞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편리하자고 더 비싼 돈을 내는 것,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편리미엄이라는 그럴듯한 말 때문에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자동차의 원래 기능은 뭐죠?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거고요.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알아서 주차하는 기능, 냉장고 문에 달린 컴퓨터 화면 같은 편의 기능이 딱 붙는 순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확 뜨는 거죠. 과연 이 추가 비용이 그 제품의 진짜 가치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요, 똑같은 자동차 모델인데도 어떤 편의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오직 편리함이라는 딱 하나의 가치를 위해 쓰인다는 거,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성능, 가격, 편의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편리함 하나에만 너무 큰 점수를 줘버리면 정작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다른 요소들을 놓치게 되고 결국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돈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돈 문제를 넘어서 이 편리함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철학자 이반 일리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사회의 편의시설은 마치 장애인의 목발 같다고요. 비유가 정말 강렬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편한 도구를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도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서 삶이 제약된다는 그런 역설을 꼬집은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그 악순환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보세요. 시작은 되게 단순해요. 일단 편한 도구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직접 하던 능력이 점점 무뎌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구에 더 의존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더더 편한 것만 찾게 되는 이런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르고 있는 대가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스스로 해내는 힘, 그러니까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도 못 찾고 자율주행에만 맡기다 보면 운전 실력이 녹쓰는 것처럼요. 뭐 맨날 차로만 학교 다니는 아이랑 직접 걸어 다니는 아이랑 신체 능력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지금까지는 나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나의 편리함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의 편리가 어쩌면 타인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내가 키오스크로 편하게 주문할 때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총알 배송으로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와 있는 그 편리함, 그 뒤에는 누군가의 밤샘 노동이 숨어 있고요. 또 CCTV로 나를 지켜주는 편리한 도구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끔찍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한 전화기조차도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고문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결국 기술의 편리함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면을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네요. 그럼 대체 우리는 이 편리함, 그리고 소비와 삶의 풍요로움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 편리 위험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건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소비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조금 더 편한 신제품이 나오면 멀쩡하던 기존 제품은 그냥 버려지잖아요. 이게 결국 끝없는 과소비와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이럴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그 처음에 하나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 너무 많고 너무 편리하면 오히려 그 물건의 진짜 소중함을 잊게 된다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만 보고 쫓아가는 편리함이 과연 진짜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죠.